김 교수님 어때 그 영광 발전소는 어떠셨어요? 이 영광이 한빛 발전소라 보니까 그 다른 발전소하고 이제 차이가 나는 게 이 뻘이 많다고 하잖아요, 서해안에. 토사를 채워서 어디다가 잘 또 이제 이 보관하고 저장하는 등 그러한 어떤 시설이 또 있다. 그 사토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그런 부분이 또 좀 차이가 있구나. 우리가 이제 발전소만 보기엔 좀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 영광에서 아주 유명한 그리고 또 아름다운 그런 장소를 한번 왔죠. 어디인가요, 여기가? 여기 저 불갑산이라고 들었습니다. 불갑산이요. 그러면 이 가을에 아주 그냥 이 단풍과 함께 아주 아름다운 정취를 우리가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는데요. 한번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럼 가보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먼 길 오신다고 수고 아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요. 네. 오늘 하루 동안 저희가 이제 템플스테이에 참석해 보시고 그러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옷을 갈아입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템플스테이는 스님들의 하루 일과를 우리가 와서 체험을 해보고 그렇게 정갈하게 살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절에 가면은 합장을 하고 인사를 합니다. 합장은 이제 공경의 의미도 있고 부처님 언어로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사찰, 우리 사찰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절은 부처불작 첫째 갑자였습니다. 백제불고에서 맨 처음에 지어진 절이 불갑사예요. 주 정각이 대웅전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대웅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야기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주불로 모시고 또 약사열의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이렇게 세 분의 부처님을 모시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꽃살무늬가 너무 이쁘게 보여요. 이쪽 어간문은 통으로 깎아서 된 통살로 돼 있어요. 굉장히 웅장하고 아름답게 하는 데 있어요. 우리 절 용마루는 용마루 가운데에 보탑이라고 그래서 탑이 하나 모셔져 있어요. 우리나라 형식이라고 보기에는 좀 특이한 아마 인도 양식이 이리 와서 저렇게 돼 있지 않았나. 인도는 사리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리고 인도에서 오신 스님이기 때문에 사리탑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 후로 전란을 겪고 그 사이에 이제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근데 전해 오는 이야기는 그렇다고 합니다. 요 앞에 있는 거는 괴불대라고 그래서 큰 스크린처럼 부처님을 괴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큰 부처님을 밖에다 모시고 밖에서 법회를 보는 그런 의식 때 사용하는 의식용이에요. 원래 막 일제강점기 때 절에 있는 저 괴불대가 철이나 이런 걸로 다 이제 도난당하고 없어지고 흔적도 없는데 그나마 이제 돌이랑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명부전이라는 정각입니다. 안에 시왕이라는 하늘을 다스리는 10분의 신과 지옥을 관장하시는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있는 정각이에요. 안에 계시는 저 지장보살님은 내가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다 건질 때까지는 지위에 올라가지 않겠다. 부처에 오르지 않겠다고 서원을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시는 분이 바로 지장보살님이십니다. 저는 보살이라는 이름이 계속 붙어 있는 줄을 몰랐었는데 지옥의 중생들을 다 이렇게 건져 올리실 때까지 부처가 안 되신다는 아주 심오한 뜻을 처음 알았어요. 네. 굉장하신 분이시죠? 네. 이곳은 범종루라고 돼 있어요. 큰 북은 소 가죽으로 만들어요. 4발 달린 짐승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라고. 근데 저희 지금 이제 저 북이 굉장히 오래된 북이에요. 고증하기 위해서 해체 복원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밖에 빠져 있는데 북을 뜯고 보니까 모르던 이야기들이 저 안에 있었다고 그래요. 여기는 사천왕전이에요. 이 사대천왕은
동서남북을 관장하는 하늘의 신이에요. 저 하늘의 신들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감흥을 해서 불법을 수호하고 보호하겠다고 수호신을 자처해서 이 땅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이 사천왕님을 보면 굉장한 조각품이에요. 옷 채색된 것도 저 시대에 어떻게 저렇게 채색을 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화려하게 잘 돼 있습니다. 상호며 조각이며 크기며 굉장한 사천왕님이세요. 사천왕님도 이렇게 들고 계신 것들이 뭐 의미가 있나요? 지물인데 이제 방향을 이제 가르쳐 주기도 해요. 지국전왕님은 칼을 들고 계시고, 이제 서쪽에 계시는 분은 탑을 들고 계시고, 남쪽은 용을 들고 계시고, 북쪽에는 비파를 들고 계시고, 그래서 동서남북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상당히 좀 온화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 좀 무섭게 좀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천왕님은 저를 수호하고 보호해야 되잖아요. 불교를 해하고 어쨌든 범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제압하고 물리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모습을 하고 계죠. 그런 것 치고는 우리 사천왕님 굉장히 표정이 좋으세요. 굉장히 온화하고 네 그렇게 우락부락하고 막 무섭지는 않습니다. 백제불교의 특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불단이 이렇게 뒤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절에는 지금 저 뒤에 보면은 관세음보살님이 또 벽화로 모셔져 있습니다. 저 위에 보면 기둥에 뭐가 있죠. 불교 설화에 나오는데 흰지와 검은지 이야기라고 방과 낫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방과 낫이 한시도 멈추지 않고 손살같이 화살과 같이 지나가니 게으름 피우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라는 그런 의미로 여기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도 고프실 텐데 점심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향이 아주 좋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여기 영광에 발전소가 있는 거는 좀 어떻게 잘 아시나요? 있다는 것만 알죠. 참 좋다는 건 또 알고. 아, 예. 많은 분들께서 이제 많이 위험하다 그러시는데 사실 위험하긴 하지만 우리 원자력 하시는 분들이 잘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니까. 그러죠. 또 나름대로 기술도 확보돼 있을 것 같고. 뭐 요새는 원전 같은 것도 수출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부처님이 하나의 인간으로 오셔갖고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어떤 누구도 저렇게 노력만 하고 수행을 하면은 저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이제 믿음으로 가는 거고요. 원자력에 대한 거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좀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공부하신 분들이 거기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또 서로 간의 신뢰성이 그렇죠. 상호돼야 될 것 같아요. 믿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스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람이 조금 부네요. 옷 좀 따뜻하게 입으셨어요? 네. 명상의 종류는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근데 부처님이 하시는 불교 명상은 부처님이 깨달으심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괴로움을 잊는 방법, 그게 명상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일단 걷기 명상을 하실 때 내가 과거의 생각도 놔두고 미래의 생각도 놔두고 현재 지금
지금에 있는 오감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햇빛이 쏟아지는 풍경, 나뭇잎이 흔들리는 모습, 바람 소리, 몸으로 느껴오는 공기 이런 거를 느껴보는. 김 교수님 불갑사하고 불갑산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우리 아까 이 불갑사 가가지고 템플스테이 점심 먹지 않았습니까? 깨끗하게 다 이렇게 또 먹고 전부 채식 위주로 네. 콩나물, 시금치 등 이런 것들로 많이 구성이 돼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게 굉장히 좀 건강식이다, 건강이 마구 살아난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상사와 사홍 중에 하나라 그랬죠. 네. 지금은 이제 뭐 다 철이 지났지만 이거 빨갛게 이렇게 물들었을 때 왔으면은 굉장히 이게 참 장관이겠다. 안내해 주신 분께서 이제 9월 달에 그러니까 이제 추석 전후로 해서 상사화가 붉게 태워가지고 이제 장관을 이룬다고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때 오시면은 딱 아주 장관을 보실 수 있겠어요, 그죠? 네, 우리 이 한 끼 시청하신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신 점들을 이제 질문을 이제 주셨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한번 잠깐 이제 해소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원전 해체 기술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기술은 어느 정도로 발전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그 해체 기술들이 좀 이제 시작을 하는 이제 부분이다 보니까요. 좀 기초 기술 등 또 약간 좀 활용한 기술 이런 것들을 측면에서 보면은 각각의 분야별로 다른 어떤 선진국 대비해서 한 70%에서 한 80% 정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제 고리 1호기 등 그걸 완전히 이제 해체를 쭉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수출을 한 것처럼 해체 기술도 이제 또 수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원전 해외 수출 등 괄목할 만한 성과가 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께서는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 나가야 할까요? 이제 그 원전 기술을 이제 크게 6가지로 한번 이제 6가지 단계를 나눠보면 원전 설계, 그다음에 원전 그 기기 제작, 그다음에 원전 시공, 그다음에 또 원전 시운전, 그다음에 원전 운영, 그다음에 해체 이렇게 6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세계적인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같이 설계 부분, 그 다음에 또 해체 부분 몇 가지 분야에서는 조금 이제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호출을 계속 많이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야, 특히 이제 설계 분야 이런 분야의 역량을 좀 많이 키워나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수원 유튜브에서 SMR이라는 단어를 자주 봤던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이게 소형 원전은 우선 출력 측면에서도 대형 원전과는 조금 다르게 한 300메가와트 이하 출력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소형 이제 원자로 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일체형으로 만들고 안전성 측면에서도 향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원자로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나중에 이제 SMR이 이제 건조돼서 우리가 이제 전기를 쭉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 다양한 측면에서 이게 안정적으로 이제 에너지 공급을 원활하게 받을 수가 있다고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발전소의 이로움은 한 끼 영상을 통해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사용 해결료 등 고준위 방패장 등이 필요한데 무엇이 가장 우선일까요? 연구 처분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이제 그런 그 주민들 그리고 국민들과 이제 소통을 해서 이게 안전한 시설이다 그리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득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그런 단계가 조금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다수가 싫다라고 하면 반대를 하면 그것도 사실 억지로 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냥 그 당연만을 가지고는 쓸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자력을 앞으로도 계속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 개발하고 또 그걸 적용을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원자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면서 그분들께 이제 이런 동의를 받아내는 것도 같이 해야 되는 거겠죠.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원자력이 꼭 필요하다고들 하던데 다른 에너지원만으로는 부족한 이유가 뭔가요? 현재로서는 이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물론 좋은 에너지지만은 실제 앞으로의 어떤 전력 이 수요나 이런 것들 100%다 이렇게 감당하기가 사실 매우 좀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탄소가 나오지 않으면서 이 수요에 따라 가지고 전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를 찾다 보니까 결국은 원자력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먼저 원자력이라는 게 방사성 폐기물로 나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안전 이런 것들을 항상 이렇게 이제 염두에 두면서 그리고 이제 원자력을 계속 이제 개발해 나가고 이 전기라고 한다는 것은 24시간 365일 꾸준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이 필요하다 이거죠. 근데 거기다가 전기를 생산할 때 탄소까지 배출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원자력이 꼭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아까 이제 살펴봤던 ISMR 또는 SMR이라고 한다는 것이 재생에너지가 전력을 전기를 공급해주지 못한 시간에 ISMR이 공급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24시간 에너지를 공급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좋은 안정적으로 깨끗하게 그런 전기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 우리 유튜브를 보신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보내주신 그런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증을 해소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영광에서 아주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한 백수 해안도로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편에는 이제 노을 전시관이 있고요. 이제 아름다운 풍광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올 한 해 동안 찍었던 이 한 끼 요걸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울진에 갔을 때 대게 경매사 하시는 분께서 대게를 이제 잡아왔을 때 신뢰가 없으면 위판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원자력 발전소도 사실 그 지역 주민들한테 신뢰를 주는 게 중요한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 원자력 발전소에 계시는 분들을 신뢰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 나서 야, 신뢰라는 말 진짜 그 가슴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거기다 또 요리사분이 오셔가지고 또 요리도 직접 해주실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또 월성을 또 갔잖아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이제 모는 그 배에 가서 이 바다 낚시를 한 것도 아주 기억에 남아요. 그다음에 우리 또 그 맥스터 올라갔잖아요, 그죠? TLD 배지라고 해가지고서 방사선 얼마나 받았는지를 갖다 확인하는 그런 도구인데, 그걸 봤을 때 아무것도 안 나왔었죠, 그죠? 어쨌든 그거나 여기 영광에서 짓는 거나 이제 다 똑같은 걸 테니까 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고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서는 최초로 그 상업용 원자로를 해체하는 거죠.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방사능도 측정을 했잖아요, 그죠? 지금 나온 게 없었습니다. 그렇죠. 자연 수준이다. 자연 수준이다. 우리 세월 가서는 또 건설하는 원전을 직접 들어가서 건설 어떤 그 기기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직접 눈에서 보고요. 우리가 이제 영광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영광 이제 계속 운전하는 거를 준비 사항들을 봤고, 영광은 또 다른 또 동해안에 있는 발전소와 설계 특성이 좀 다르다 보니까 사투장도 있었고, 그리고 또 아름다운 또 이 백서 해안도로도 있고, 불갑사 아주 정말 좋은 그런 곳을 구경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번 한 끼를 이제 한 1년 동안 이제 찍었는데, 전체 우리 한 시즌에 이제 마지막을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우리나라의 발전소를 이제 죄다 쭉 돌아다니면서 정말로 이게 안전하구나, 철저하게 안전을 이렇게 확보해 가면서 하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참 이 뜻깊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원자력 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고를 하고 계시는지를 직접 눈으로 봤고,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 좋은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발전소에 대해서 쭉 탐방도 하면서 좀 살펴보고 또 소통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 방송을 이렇게 또 시청해주신, 구독해주신 이 시청자분들께 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앞으로 더 좋은
또 좋은 새로운 모습으로 또 만나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 시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